네, 책에서 보니까 뭐 후지 TV에서 인터뷰도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 뭐 후지 TV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아마 일본의 거의 많은 미디어, 뭐 이제 신문, 방송 거의 다 아마 이렇게 인터뷰를 다 했을 거예요. 잡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유명한 잡지도 했는데, 근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예 안 나와요. 우리가 발언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다 이렇게 거꾸로 나와요. 인터뷰를 했는데 예, 혐한으로 나와요. 그 혐한으로 나오는 과정들에서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거부하냐고, 인터뷰 정상적으로 하지 왜 거부하냐고. 그래서 만약에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계약서 씁시다. 내 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계약서 씁시다.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신문 방송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집에 승낙도 안 했는데 작업실하고 집을 급습을 해가지고 막 촬영을 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 누가 막 촬영하잖아요. 근데 일본 말이 막 들려가지고 저 사람들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몰래 촬영한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진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촬영하면 안 된다. 누구냐 했더니 이제 일본 방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쭉 나가가지고 당신들 누군데 왜 찍냐고, 다 이제 찍은 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이거 다 지워라 하는데, 지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당신들 왜 찍었냐고 얘기했더니 그 경찰한테 이제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일본 기자. 오히려 우리한테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네. 오히려 경찰하고 공 끌려고 하고 싸우려고. 아니 우리 경찰에게? 근데 네. 그런 의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 자제시키고 이제 보냈는데, 우리 공권력이 우리를 이제 보호하려고, 네.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혐한의 대표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작가를 보호하려고 공권력이 보호한다, 뭐 이런 식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경찰관 자제시키고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지우게 하고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걸린 것만 한 5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안 걸리는 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도가 되는 내용도 많을 그게 거예요. 이제 뭐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주간 잡지에 딱 나와요. 땡땡 춘추. 문예 춘추인가 뭐 이런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서 우리 그 작업실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우리 작업실은 실제로 작거든요. 아까 이제 보셨듯이 네.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크게 나오고. 근데 거기에는 그 앞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작업실이 비닐하우스잖아요. 네. 그 앞전에 우리한테 그런 이제 그 일본의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의리의리한 집에 의리의리한 작업실에 작업을 한다. 한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와서 봤는데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왜곡의 그래서 현상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거 똑바로 쓰면 내가 하겠다. 그 계약서 쓰자. 그래서 항상 계약서 얘기를 해요. 차갑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인터뷰 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쓰자라고 하면. 근데 그 앞전에는 다 했으니까. 그렇죠. 네. 계약서 쓰려면 어떤 형태로 쓰시려고 그랬어요? 그 계약서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네. 가감 없이 쓴다. 근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비판하거나 비난할 것은 해라. 그러나 우리 얘기는 정확히 쓰고 나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계약서 쓴 사람이 없어요. 계약을 하자고 하는 순간 모든 건 예, 파기가 되는군요. 바로 앞에서 그냥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순서인 것 같은데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인터뷰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명박 정권 때 우리나라 그 국경 없는 기자에서 언론 신뢰도를 이렇게 이제 순위를 따져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70이었거든요. 그 밑에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42, 30 이렇게 왔는데, 네. 일본은 아직 40, 뭐 50이 뭐 이렇게 한참 밑에 있어. 우리보다. 그게 지금 세계적인 지표. 그럼요. 일본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안 좋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권에 대한 비판이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자유스러운 의견을 제시를 잘 못해요. 저쪽에 이제 북해도 신문에서는 이제 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는 내줄 수 있으니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그 가감 없이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면도 크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날 아니,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강연을 했거든요. 강연을 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왔다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봤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거 정말 그 힘이, 막강한 힘이 와가지고 못 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자신했었는데 안 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좀 불쌍한 게 있는데. 힘에 의해서 힘이 눌렸네요. 그럼요. 얼마만큼 왜곡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취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우리하고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의리의리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직접 와서 봤을 적에는 그들도 이제 난감한 거죠. 네. 비닐하우스 작은 게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작은 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비닐하우스를 아주 큰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형태는 비슷한데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내고 이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방송 TV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 자막은 혐한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말은 하고 있는데 자막이 네. 다른 뜻으로 나가는 거. 이거 너무 그게 무서운데요? 이제 그게 사례가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있죠. 너무 인터뷰를 당한 이제 여고생이나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다른 식으로 자막을 내본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윤미향 대표께서 1,000원씩 2,000원씩 모아서 소녀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1,000억 원이었나요, 뭐? 한국 정부에서 1,000억 원을 그걸 받아서 저희가 직접 봤어요. 후지 TV에서 나온 그거를 거예요. 그 정대에서 1,000억 원을 받아서 우리한테 소녀상을 만들라고 시켜서 만든다. 그게 자막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의 네. 보도의 네. 현 상황인가요? 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혐한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혐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혐한. 혐한으로 나가는 거죠. 일본 방송에 작가님이 말하는 게 일본을 욕하는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요. 한국을 한국을 욕을 하는 걸로. 왜곡을 하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 갖고 계속 우리는 이게 일본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게 반일의 상징인데 뭐 이렇게 되면서 혐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매스컴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뭐 진보적 그 매스컴이 뭐 아사히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그 중도 뭐 이 정도지 그들도 일본 정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거기도. 네. 이 소녀상이 해외에도 설립이 되면서 굉장히 일본의 방해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에다 세운다고 발표를 하는 순간 방해가 시작돼요. 어쩜 그렇게 빨리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는 SNS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러면 세워지려고 하는 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움직임을 한다고요. 모금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알려지면은 그때부터 방해가 돼요. 제일 이제 인상이 남았던 부분들이 이제 프라이부르크 이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발표를 한 날부터 전화와 항의와 메일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작가님들께 전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라이부르크 시장한테. 그 시장. 독일 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일본이 독일 시장이에요? 네. 아나무인이에요, 거기는. 이 독일 시장이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잘 버티다가 거의 2주일 만에 손들었어요. 독일 시장 쪽. 네, 그래서 우리 그 세우려고 했던 우리 한인 동포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업무를 못 본다. 그리고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나서 근데 이 사건을 지켜본 어떤 그 좀 레긴스부르크의 그 뭐 히말라야 뭐 공원 그런 주제로 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 사장이
좀 우리를 좀 이렇게 딱하게 봤는지 자기 자신의 공원에다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가서 이렇게 세웠는데 문제는 그 공원 사장한테 계속 또 오는 거예요. 영사 직원이. 이거 저거 치워달라고. 나중에는 이 영사가 울면서 정 안 되면 저 비문이라도 치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은 비문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 이제 집요한데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집요한 게 뭐냐면 글렌델시의 소녀상이 제일 처음에 외국에 갔어요. 근데 가서 세우기 전에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이 들어오다가 거기서 압력이 들어오는 내용은 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인들이 거짓말하는 거고 이 매춘부였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다 돈 줘서 해결한 건데 계속 한국인들은 돈만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글렌델시에서는 세우겠다고 하면은 공청회를 해요. 그래서 시민들 불러놓고 이거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디자인적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인들 한 100명 정도가 확 오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언 신청을 다 해요. 그럼 발언을 다 듣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여기서 자꾸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글렌델시에서는 이것을 세우려고 하냐, 당신들 잘못됐다 이렇게 다 꾸짖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시장하고 시의원들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일본 당신들 때문에 세운다고. 이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다 결의한 내용이고 권고사항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교육을 안 시키니까 또 당신들 하는 거 아니냐. 이걸 꼭 세워야겠다고 해서 세워요. 세운 날부터 법정 소송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013년에 세워졌는데 소송이 한 3, 4년 걸려요. 이렇게 소송을 하곤 했는데 우리가 3번의 재판을 다 이겨요. 글렌델시에서 이겼죠. 그리고 그 재판을 다 이긴 다음에는 또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글렌델시 시장님이시잖아요. 초청을 해요, 일본에서. 그다음부터 당근을 제시를 해요. 지금 작년에도 그 글렌델시 시장이 갔다 왔고 올해도 또 초청을 할 거예요, 거기서. 네. 글렌델시 시장이 가기 전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 근데 갔다 오면 달라져요.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너무 잘 대접하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감동받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흔들려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하냐. 좀 응원 좀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들은 본인들이 원폭의 피해자임을 전 세계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도 미술관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면서 아주 좋은 에너지로, 우호적으로 전 세계에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제 텔레비를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걸 K-팝? 도둑 맞은 한류. 아니, 그렇지. 도둑 맞은 한류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한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일본에게 빼앗기는 그런 스위스의 사례였나? 스웨덴 사례였나? 스위스.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문화를 지켜내는 것 또한 우리 국가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행사는 있는데 한국 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 행사를 우리 한류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일본 행사에 가서 한류를 즐기는, 그게 도둑맞은 한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각을 해서 우리 외교부라든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건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해내요.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본 전시장이 멋진 모습으로 들어서게 된 이유는 일본 기업이 그만큼 후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애국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지켜내야 할 걸 잘 지켜내는 것도 국력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요. 그러려면 우리 4세계 향기도 해외로 퍼져나가서 네.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대화 들으면서 해외 여행을 좀 가서 애국자가 되고 싶다. 영어로 해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평화의 소녀상부터 또 굉장히 몰랐던 이 부부 사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닮은 듯 다른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만족하시나요? 예, 대화에 의미가 대해서? 있었고 너무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저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미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김석영, 김은성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향기튜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